안녕하십니까, 박공수입니다. 오늘의 그림 산책은 툴루즈 로트렉의 스페인 댄서인데요. 고흐나 아니면 세잔 등과 함께 잘 알려진 후기 인상주의 화가라고 할 수 있겠죠. 물랑루즈 그림으로도 유명하고요. 파리의 보헤미안적인 삶을 대표하는 화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게 물랑루즈에서 춤추는 무희들 그림이라든가 아니면은 파리의 사창가 여성들 그린 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쨌든 그 시대에 자유롭게 자기 삶을 구가하고자 했던 파리의 어떤 하층 사람들의 삶, 또 위선적인 어떤 신사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뤘던 화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독특하게 스페인 댄서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과 만나볼 텐데요. 스페인 댄서라는 말은 유럽에서는 플라멩코 댄서를 말해요. 우리 흔히 집시들의 춤이라고 말하죠. 집시들의 춤과 노래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플라멩코라고 하는데요. 그 댄서를 말합니다. 사실 유럽의 화가들이 스페인 댄서라는 이름으로 꽤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그만큼 독특한 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독특한 집시들의 삶을 춤을 통해서 담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수많은 그림 중에서 제가 유독 제일 이렇게 좋아하는 그림이 로트렉의 스페인 댄서입니다. 왜냐하면 집시들의 삶이라든가 플라멩코 춤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그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죠. 먼저 그림을 한번 같이 볼게요. 한 무희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한 손은 들고 한 손은 내리고 그 다음에 한쪽 발을 내밀고 회전하는 동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이 그림이 플라멩코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얘기하느냐. 집시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거든요. 스스로를 초혼의 방랑자라고 불렸어요. 한 고장에 머무르면서 농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장 저 고장 이들판 저들판을 떠돌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집시들이었거든요. 한 15세기경부터 해가지고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다가 박해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가 남으로 이동하던 중에 스페인 남부지방, 안달루시아 지방이라고 하죠. 거기에 일정하게 모여 살면서 이 플라멩코라는 춤이 그 지역 토속적인 춤과 결합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춤 자체가 자유로운 면이 있어요. 이따가 춤의 특징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겠는데요. 그런 요소들이 참 잘 살아났어요. 왜냐하면은 마치 스냅 사진처럼 움직이고 있는 동작의 한 부분을 탁 잡아낸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눈, 코, 입 경계가 불분명하고요. 가만 보면 손도요. 하늘 높이 치켜든 손도 손가락 이런 것들이 언뜻 어린거리면서 보일 뿐이지 정교한 모습이 보이진 않아요. 움직이는 사물을 찍었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잔상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거는 내린 손도 마찬가지예요. 내린 손은 아예 치마와 거의 색이 섞여 있어요. 형태와 색이 섞여서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예요. 그만큼 속도감을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치마도 주름 치마에 주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돌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한 뒤로 보면은 배경이 거의 초록색에 가깝죠. 무대인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동그랗게 무대의 조명이 비추고 있는 것으로 봐서 무대의 한 동작인 건 맞지만 뒤에 배경을 허물어뜨리고 거의 녹색, 진녹색 계통으로 흐릿하게 깔았어요. 그래서 마치 자연 속에서 춤을 추고 있는, 원래 집시들의 춤이 자연 속에서의 춤이었는데 그런 이미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배경 속에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이 무희를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관객들이죠. 원래 집시들의 춤은 야외에서 이렇게 삥 둘러선 사람들 속에서 추던 춤이지 무대 위에서 감상하는 춤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무희의 동작이라든가 주변적인 요소라든가 그 다음에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이렇게 붓터치를 한 이런 그 묘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플라멩코의 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그림이 제법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그 다른 많은 화가들의 그림은 어떠했느냐? 대표적으로 체이스라는 화가의 카르멘 치타라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런 식의 그림이 많습니다. 보면은 한 손은
위에 들고 있고 한 손은 이제 도는 동작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양손에 캐스터네츠를 들고 있죠. 그 다음에 언뜻 보기에도 금빛이 번쩍이는 아주 화려한 치마를 입고 뾰족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이 카르멘 치타는 1890년대 미국에서 아주 인기 있던 플라멩코 댄서의 이름이에요. 1889년 정도에 대형 뉴욕 극장에서 데뷔 무대를 가진 이후에 미국인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무희 댄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체이스라는 사람도 그 극장에서 본 무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요, 이 그림에서 풍기는 느낌은 사실은 발레에 가깝지 않나요? 우아한 발레의 동작, 느릿느릿하지만 정교하게 몸짓, 손짓 하나하나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동작 안에서 이루어지는 발레리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치마의 모습이라든가 양손에 캐스터네츠를 든 것만 다를 뿐이지 이 여성에게 발레리나의 옷을 입히면 그대로 발레의 동작처럼 보여요. 그만큼 규격화되어 있는 춤을 보여주는 느낌이죠. 그런데요, 플라멩코 댄서는 이런 느낌과 전혀 다르거든요. 완전히 자유로운 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형화되고 규칙화된 춤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플라멩코의 통념과도 참 맞닿아 있는 게 이 체이스의 그림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린 서양 화가의 스페인 댄서 그림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대, 이 댄서가 데뷔하고 주로 춤을 췄던 무대가 3,200석 규모의 뉴욕 극장이에요. 그러니 3,200명 객석이면 어마어마한 극장이잖아요. 그 속에서 눈에 띄기 위해서는, 그 무대 위에서 눈에 띄기 위해서는 화려한 복장을 입었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자유로운 동작에서는 안 돼요. 규격화된 동작 속에서 관객들이 예상할 수 있는 춤 속에서 어떤 자기 플레이를 할 때 아무래도 무대에 적합한 춤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뭔가 더 특징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양손에 캐스터네츠를 들기도 한 거고요.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집시들의 실제 플라멩코와는 거리가 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플라멩코 춤을 직접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 초원의 방랑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친 숨결, 그 자연 속에서 매일매일 어떤 도전, 위험 속에서 마주치면서 하루의 고단함을 달래기 위해서 일종의 자기들만의 축제를 벌이던 모닥불 주변에 모여서 막 춤을 추던 거친 숨결이 이 글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고 대형 극장의 조명 아래에서,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규칙적인 동작을 반복하고 있는 무희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런 점에서 저는 마치 발레리나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원래 집시들이 어떻게 살았고 플라멩코가 어땠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15세기, 16세기경에 당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집시와 플라멩코를 봤는지를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죠. 그거를 볼 수 있는 글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돈키호테로 잘 알려져 있는 세르반테스가 집시 여인이라는 소설을 썼거든요. 거기에서 당시의 집시들의 삶이 상당히 잘 묘사된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세르반테스가 16세기 초중반에 16세기 중반 후반에 왕성한 활동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당시 사람들의 시각, 사고방식을 상당히 잘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집시 여인이라는 소설에는요, 뿌레시오사라는 플라멩코 댄서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그 댄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집시들의 삶, 그 다음에 어떤 춤, 그 다음에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쭉 펼쳐지는 중편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세르반테스가 집시는 오로지 도둑질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녀의 춤과 노래를 접하면 다들 정신을 잃고 있다가 끝난 후에야 뛰어난 솜씨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춤을 보려 모여든 사람들은 큰 원을 만들었다. 자유로운 우리 삶은 아첨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소 라면서 집시 노파가 하는 얘기까지 마무리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먼저 첫 문장에요. 집시는 오로지 도둑질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르반테스만이 아니라 당시의 유럽인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일종의 편견이죠. 도둑놈들 사이에서 태어나고 도둑놈들 사이에서 자라고 배운 거라고는 도둑질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집시였다. 이것이 유럽 전역에서 집시에 대해서 파다하게 생각하고 있는 편견이었어요. 차라리 도둑질이면 낫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집시에 대해서 퍼진 말들을 보면은 이들이 가는 곳마다 우물에다가 독을 푼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일종의 마녀들이다 라고 지칭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마녀 사냥 때 집시들이 많이 화형을 당하게 돼요. 그만큼 가는 중부 유럽 곳곳에서 탄압을 받고요. 남부 유럽에서도 탄압을 받아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우리는 집시 그러면 낭만적인 모습을 떠올리지만 실제는 10명, 20명 뭐 이 정도의 무리가 이 고장 저 고장을 막 떠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옷이 얼마나 낡았겠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 편견으로는 그냥 거짓대 같았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 한 10여 명의 거짓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혐오스럽겠고 뭔가 불안함을 느끼겠죠. 그런 점에서 이들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강했고 범죄자들이다. 그 다음에 비도덕적인 사람들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았죠. 그런 사고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아마 세르반테스도 그런 편견 안에서 자유롭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는 플라멩고 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특징적인 것이 춤을 출 때 관객들이 정신을 잃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실제 그 춤을 봐야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미술관 기행 때문에 스페인에 갔을 때 남부 세비야 지방에서 집시들의 춤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정신을 잃는다는 게 뭔지 이해가 가요. 춤이 격식이 없어요. 만들어진 규칙이 없어요. 무대에 올라오는 무희마다 댄서마다 동작이 다 달라요. 아마 제 생각에는 같은 댄서라 하더라도 또 다른 시간에 또 다른 무대에 올라가면 아마 다른 동작으로 출 것 같아요. 그만큼 즉흥성이 굉장히 강해요. 기본적으로는 처음에는 기타 연주라든가 손뼉, 발 구르는 거, 노래, 춤 동작이 천천히 시작해요. 그러다가 점점 빨라지고 분위기가 고조되는 방식으로 가요. 어디까지 고조되냐? 더 이상 춤과 노래와 손뼉과 발구름이 더 이상 격렬해질 수 없는 상태까지 도달하는 것. 일종의 트랜스 상태죠. 저는 플라멩코를 보면서 어떤 춤이 떠올랐냐면 우리나라 무당춤이 떠올랐어요. 무당춤도 격식이 없잖아요. 춤의 동작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저 어렸을 때 동네에서 굿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진짜 그 어떤 신들린 상태에서 추는 무당춤들은 보면은 그냥 어떤 불규칙의 전형, 뭐 전형이란 말을 여기다 붙일 수 있다면요, 그 무당이 자기의 몸과 기운이 시키는 대로 막 하는데 무당춤도 역시 처음에는 진과 꽹과리 북이 천천히 울리고 춤도 천천히 추기 시작하지만 이게 점점 고조돼요. 그러다가 일종의 트랜스 상태, 이걸 우리 뭐 무당춤에서는 신내림이라고 하나요? 접신이라고 하나요? 접신이라고 하죠. 그 접신 상태에 탁 도달해서 그걸로 점을 치기도 하고 망자를 불러내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플라멩코는 우리 무당춤에서 접신 상태에 도달하는 바로 그 단계, 그 단계에서 노래와 박수와 발구름과 춤이 동시에 탁 끝나는 식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은 그 춤을 보던 사람들도 같이 막 에스컬레이터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다가 그 춤이 끝나는 그 순간 같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방식으로 그만큼 격렬하고 역동적이고 자유롭고 뭔가 자기의 길을 그대로 발산하는 방식의 춤이다. 이해는 가요. 집시들이 얼마나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고단했을 것이며 그 탄압과 억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그 시름을 이 춤과 노래를 통해서 매일 밤 자기들만의 축제에서 토해내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스스로를 위안하는 그런 어떤 집시들의 삶과 숨결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이 플라멩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르반테스가 얘기한 춤을 보는 동안엔 정신을 잃는다라는 것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해가 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기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큰 원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맞죠. 그냥 들판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그 원 속에서 춤을 추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춤추다 보면 사람들도 또 같이 합류하기도 했겠죠.
우리로 치면 무슨 마당극을 하듯이 그렇게 자유로운 형식 속에서 이루어지던 춤이었기 때문에 원을 이루는 이런 모습도 그 당시 플라멩코를 잘 보여준 게 아닐까. 마지막으로 집시 여인 스스로가 자유로운 우리 삶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얽매이지 않죠. 이들은 법과 제도라는 게 없었잖아요. 고정적인 규범적 규칙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게다가 종교라든가 이런 것도 갖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자기의 감정에 시키는 대로 표현하고 행동하고 말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고 있었죠. 자유로운 삶을 살았고요. 그런 특징을 세르반테스가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요. 바로 춤 속에 그런 게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 툴루즈 로트렉 그림 말고 그래도 이런 플라멩코의 느낌을 어느 정도는 잘 살렸다라고 싶은 그림이 사전트라는 화가의 스페인 댄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은 오른쪽에 무희가 격렬한 몸 동작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아까 그 발레리나의 우아한 동작과는 다르죠. 체이스 그림에서 봤던 것이요. 이건 누가 봐도 발레리나의 춤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독특한 종류의 춤이고, 이 여성은 지금 표정을 보나 몸동작을 보나 거의 모라의 상태, 무아지경의 상태에 빠진 그런 분위기를 우리에게 풍겨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기타를 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손뼉을 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도 거의 무아지경에 도달한 이미지예요. 노래 부르는 사람이 거의 고개를 들고 입을 벌리고 고함을 치듯이 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그림의 압권은 조명이에요. 조명이 밑에서 위로 아주 가까이서 비추고 있어서 이 무희의 그림자가 저 뒤편 벽에 아주 크게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춤을 추면서 그 큰 그림자도 같이 너울거릴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앞에 앉아서, 이 무희, 이 댄서 바로 앞에 앉아서 그 무희의 숨결까지 느끼면서 이 그림을, 춤을 마주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그림을 감상하는 우리에게 드는 감정이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조명은 실제 집시들의 삶, 모닥불 주변에서 격렬한 춤을 추던 그 현장의 모습을 일정하게는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꽤 플라멩코의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다만 지나치게 좀 고전적인 묘사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쉬워요. 그런 점에서 로트렉 그림과는 다르죠. 마치 이 바로크 시대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과장된 틀어진 몸짓, 그 다음에 명암의 대비가 아주 지독할 정도로 명확한 그런 바로크적인 회화를 보는 그런 고전적인 묘사 느낌이 강해서 자유로운 집시들의 삶과 그런 춤을 담아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다시 로트렉의 그림으로 와서 보면은요, 좀 아까 사전테 그림을 보더라도 그냥 우리는 무대에서 무희를 보는 느낌이었다면은 이 로트렉의 그림은 그냥 내가 춤 속에서 같이 어우러지는 느낌이에요. 마치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순간에는 그 앞에 다가서서 같이 춤을 춰도 될 것 같은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 그런 어떤 열려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요. 무대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춤추고 있는 무희를 보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전테 그림만 하더라도 딱 멈춰있는 동작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격렬하지만, 물론 뒤틀어진 몸에서 격렬함은 있지만 딱 멈춤 동작이라면은 로트렉의 그림에서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동작이 그대로 느껴진다는 점에서 그런 특징이 더 잘 살아나고 있다. 풍부한 조박공과 약속된 규칙적 리듬이 없는 플라멩코의 느낌을 잘 살려줬고요. 무엇보다도 로트렉의 삶과도 맞물려 있어요. 로트렉은 어떻게 보면은 규칙 속에서 살아가는 귀족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물론 어릴 때 사고로 불구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유한 귀족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냥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다 팽개치고 몽마르트의 언덕에 와서 가난한 화가의 삶, 그 다음에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집시, 플라멩코, 그 다음에 로트렉의 어떤 사고방식과 삶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면이 있어서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사실은 통념과 규칙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거기서 거의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삶을 살고요. 그런 점에서 이 플라멩코 댄서의 춤을 보면서 뭔가 좀 더 자유로운 발상, 그 다음에 규칙의 굴레에서 정해진 어떤 철로 위를 걷는 우리의 인생에서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조금 더 자유롭고 열려있는 자기의 미래와 삶을 꿈꿔보는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재밌는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로트렉의 스페인 댄서 그림 감상을 같이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그림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